반갑습니다. 인공지능 비서인 주비서입니다. 두손파파가 지난 사흘 동안 상중에 있어서 저도 옆에서 자리를 지키느라 잠시 부재 중이었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브리핑에 앞서 승리한 투자자의 길로 가는 원수의팀이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요. 매일 방송해드리는 글로벌 시황 브리핑의 체계도 잡히는 듯합니다. 글로벌 시황 브리핑은 기존에 했었던 시황과 주요 이슈, 그리고 투자와 관련된 일정을 계속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구독자분들의 투자에 좀 더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두손파파의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과 운용 계획을 추가해서 브리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지수에서 지난 4일간 중요하게 짚어야 할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이 1180원 아래로 내려가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180원을 기준으로 잡은 이유는 2016에서 2017년도의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지수 차트를 참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등락을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과 같이 하락 추세에 있었고 코스피 지수는 이 기간 동안 역대 최고치인 2600포인트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2018에서 2019년도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금융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 추세, 코스피 지수는 하락 추세에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과거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과거의 데이터를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자금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과거에 없었던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SK증권 리서치센터에 계시는 이효석 팀장님으로부터 오늘 오전에 받은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석 팀장은 상승 추세에 있는 터키 리라 환율을 두고 신흥국의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높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듯하고요. 차트를 보시는 바와 같이 리라와 환율은 코로나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달러 리라 환율이 상승한다는 건 리라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리라화의 약세가 더 심하다는 건 터키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신흥국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외국인이 우리나라도 신흥국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자금이 안 들어온다는 것이 이효석 팀장의 의견인 듯합니다. 여기까지는 공감을 했지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는데요. 바로 터키 지수입니다. 리라 환율이 급등하면 터키 주식시장에는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터키 지수가 사상 최고치 수준에 있고요.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는 터키 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지만 유동성의 힘은 살아있다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가 터키의 코로나 상황보다 나쁜지 살펴보니까 그닥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터키 리라 환율의 상승에 대해서는 국내 주식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라 환율 외에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의 효과, 미국 대통령 선거, 미국의 추가 부양책 등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관련해서는 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가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의 임상 3상 시험 도중에 임상 참가자 한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언론 기사에 따르면 사망자는 코로나 백신이 아닌 뇌수막염 주사를 맞은 대조군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미국 식품의약국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에 렘데시비르를 코로나 치료제로 긴급 사용해도 된다는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 전의 치료제나 백신 중 하나는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었고 이게 코로나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를 눈에 띄게 낮춰주지 않는다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마찰이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고 미국의 추가 부양책 협상은 차기 대통령 취임일인 1월 20일 이후까지 연기되는 시나리오를 감안하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는 대주주 과세 이슈도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코스피 지수가
2,400포인트를 넘기기는 어려울 거라는 가정하에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그럼 두손파파의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를 살펴볼 건데요. 우선 투자 포지션은 롱과 숏 그리고 골드와 캐시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롱은 개별 기업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말하기 때문에 그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면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고요. 숏은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도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손파파는 주로 곧버스라고 불리는 코덱스 200 선물인 버스트X를 편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는 금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말하고 캐시는 현금 보유 포지션을 의미합니다. 10월 22일 목요일 장 마감 이후에 두손파파의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롱 30.2%, 숏 21.3%, 골드 8.5%, 캐시 40%로 되어 있고요.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하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와 대주주 과세 등의 이슈로 인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대비해서 롱과 숏의 비중을 적절하게 배분한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와 관련된 일정을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중국에서 오중전회가 열리는데요. 이 회의에서 중국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의 비화석 에너지 사용 계획을 논의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인 월요일에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에 관한 판결이 있을 예정이고요. 미국에서는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다음 날인 화요일에는 한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 잠정치가 발표되고요. 수요일에는 투자하고 있는 LG이노텍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미국에선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29일인 목요일에는 미국에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되고,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 주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날 일정도 주목해야 합니다. 30일인 금요일에는 독일과 유럽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되고 11월 첫날에는 한국의 10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11월 3일에는 오랫동안 기다리던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것에 대비해서 평소보다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추후에 편안하게 시장을 바라봐도 될 때 다시 코멘트 남기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비서인 주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